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시장을 괴롭히던 여러 가지 변동성과 어떤 매물 압박들이 일단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로 들어오고 있는데 단기 낙폭과대죠. 그에 따른 이제 반응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의 불씨는 살아있는 관점 쪽에서 이 3천선 중심의 계속 패턴들을 우상향으로 이끌어갈지 이번 주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주 여러 가지 주요한 일정들과 또 기업 실적 발표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차례차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오늘은 이제 주요한 그 첫날이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계속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표가 약간씩 엇갈리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기조 쪽에서 계속 우상향 쪽을 이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특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19 재유행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들은 계속 미국 쪽이 좋아지는 모습들로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살짝 올라가는데 중국 쪽이 이제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중국은 좀 단기 과열을 좀 시키는 분위기.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인민은행에서 어떤 유동성을 계속 회수한다라는 관점들도 나오는 것처럼 일단 지금 단기 과열을 좀 조심하자라는 입장 쪽에 중국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은 일단 코로나19 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과 함께 뭔가 좀 꿈틀거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더 크다는 쪽에서 일단 중국이 쉬어도 미국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느냐라는 쪽도 살짝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오늘 실적은 알파벳, 구글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발표되는 IT 기업들 상당히 그래도 다 좋았는데 이런 흐름들을 맞춰서 구글도 어떤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마 구글 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웨이모 쪽이 또 중요하겠죠. 현대차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2월 2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될 텐데 살짝 올라가는 쪽으로 최근에 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쪽으로 바라보겠죠. 탄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솔루엠이라는 회사 신규 상장합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삼성전기에서 분사됐죠. 여기다가 파워 모듈, 통신 모듈 관련된 쪽인데 아마 전자 가격 표시 기기 쪽이 조금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어떤 지금 자라나 그리고 또 어떤 지금 의류기업 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주를 좀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여러 가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신규 성장 동력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살짝 높아갈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날 또 조선사 쪽에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발표됩니다. 특히 빠른 실적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무도 좀 개선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이런 눈높이를 맞출지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는 화이자와 아마존닷컴, 엑스모빌, 정유 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 최근 들어서는 또 정유주도 합병을 할 여러 가지 움직임이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쉐브론과 엑스모빌이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닷컴은 여전히 실적 흐름들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또 올랐다고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화이자는 일단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이제 백신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단가가 백신을 개발해서 이에 따른 단가가 충분히 맞아서 백신을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실적이 이끈다라는 흐름들이 확인될 수 있는지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의 실적 동향도 일단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즉 서비스 지수 관련된 쪽이 중국과 미국 모두 다 발표가 됩니다. 글로벌 전반적인 공통 기조죠. 그런 쪽에서 ADP 취업자 변동도 살짝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이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에 대한 약간 암시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들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은 약간 또 꺾여 내려가고 있고 미국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이런 쪽에서 미국의 최근에 소비자 심리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살짝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쪽에서 경기 부양책과 현금 지급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일단 지난 고점대 부근을 한 48대 부분을 돌파해서 안착하게 된다라고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은데 중국 쪽은 최근에 나온 지표가 약간 좀 둔합니다. 그런 쪽의 흐름들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2월 3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되는 종목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와이더 플래닛
왜 지구인가요? 예,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 AI 빅데이터 기반 쪽에서 타겟팅 광고 쪽을 한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에코 마케팅이죠. 이런 쪽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이제 로보틱스 시장 쪽에 또 하나의 이족 보행 관련된 로봇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을 텐데 실적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따라오다 보니까 기대감 쪽에 대한 반영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한국의 실적 발표 또 여러 가지가 합니다. 화장품 쪽에 아모레퍼시픽, 현대건설기계 관련된 어떤 굴삭기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현대일렉트릭, 또 웹젠, 덕산네오룩스, 서울바이오시스. 그러다 보니까 특히 OLED 관련된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쪽에서 실적은 좀 부진할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올해에 대한 전망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바뀔 수 있다는 점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퀄컴, 이베이, 바이오젠 미국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된 동향과 함께 퀄컴에 대한 흐름들 살짝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2월 4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12월 공장 주문 미국 쪽에서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작용한다는 관점 쪽에서 여건 지수가 좋아지는지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실적 쪽에서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컨텐츠 관련된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 넷플릭스라든가 이제 OTT 쪽으로 얼만큼 많이 공급할 것이냐라는 부분들과 함께 단가도 살짝 어떤 눈여겨볼 수 있는 단계인데 이 부분 쪽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다시 레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금융주 쪽에서 KB금융 실적 발표하고요. W게임즈 또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또 나머지 주요한 조선주 쪽에서 실적을 발표할 텐데 특히 이제 조선주 실적 발표 쪽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수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주 관련된 동향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의 신조선가 지수도 같이 반영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는 제약주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제 포드 같은 경우 실적 동향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죠. 지금 미국에서는 GM이 친환경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포드도 이를 따라갈 만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발표하느냐라는 쪽도 살짝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또 같은 2월 5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수소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수소 관련된 쪽에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테마보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추는 종목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기존에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 그리고 또 1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을 계속 주목하셔야 되겠죠. 고용 동향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이제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풀타임 고용 지수, 즉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가장 이제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지금 기점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 실업률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부분들 쪽에서 변화가 나와야 어떤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눈높이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항체 의약품 쪽이고요. 아이퀘스트라고 하는 약간 더존 비주온과 비슷한 성격 쪽인데 덩치는 좀 작죠.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가 신규 상장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임주의 대표주자 또 화학 쪽에서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모두 또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됐는데 특히 최근에 화학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살짝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또 효성 TNC가 상한가가 가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화학업체의 기대감들도 같이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 계속 체크해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일정과 함께 또 지표들 발표되는 게 월초다 보니까 많죠. 게다가 기업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변동성은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들 계속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